그리고 정신이 피폐하면 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내가 생각한 이상은 저 위에 있는데 그 이상을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쫓아가는 속도도 느리고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항상 뭔가 초조했어요. 나한테 이제 앞으로 노래하지 말라는 거네. 진짜 이 얘기하면 진짜 속에서 정말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돌아온 지가 딱 3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또 생각을 굳힌 계기가 내가 3년 동안 도대체 뭐 했지? 너무 3년이 확 지나가 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는 항상 저의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매 년마다 탑10 뉴스, 너무 그 해에 사건이 많았으면 탑 2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를 착 이렇게 헤드라인 뽑고 그 밑에 내용 달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점점 안 하게 된 게 제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쌓이다 보니까 제 루틴이 완전히 깨져버리더라고요. 독일에서 돌아오고 나서의 3년이라는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더라?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꺼내놓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한번 꺼내놓도록 할게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저한테 되게 퍼스널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차근차근 어디서도 아마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 3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해요. 지금 제 앞에 갤럭시 탭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내가 진짜 3년 동안 뭐 한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저 자신을 좀 과소평가하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마음이 드는 시기여서 내가 3년 동안 그래도 이만큼은 했어. 이런 것들을 한번 저 자신에게도 각인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리를 차근차근히 한번 해봤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빚을 청산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봐도 될 거예요. 직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급하게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마인드가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매번 도전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뭔가 나를 던지고 이런 걸 재밌어 하기도 했고 은근히 막 즐기고 어떻게든 더 나를 디벨롭을 시킬까, 이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까, 혹은 다른 나라로 가는 것 또한 생각을 했던 시기였었어요. 그 가운데서 한국으로 진짜 급하게 결정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알았죠. 내가 안 왔으면 가족들이 거의 뭐 파산까지 갔겠구나,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이 사건이 저희 가족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에 일어났고, 제가 또 엄청난 돈을 가족에게 해주게 되면서 일단 돈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이때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족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아빠가 성장하지 못한 자아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되게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나? 우리 오빠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나? 우리 엄마는 왜 이런 선택을 했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쌍으로 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어렸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또 이런다고? 이 사실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와, 사람이 진짜 안 변하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사실은 진짜 죽고 싶었어요. 19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제가 자발적으로 가족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빠 때문에 사실 새벽기도를 처음 시작한 거였거든요. 가족을 그때 이후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는 저도 좀 더 많이 순수했어요. 더 많이, 불과 3년 전이지만 너무너무 많이 마음이 순수해서
그로 인해 또 실망도 더 컸던 것 같고,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하는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또 처해지게 돼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정말 뭐 깨작깨작 또 건드리거니와 이렇게 큰 건들이 빵빵 항상 중요할 때마다 터져서 귀국을 해서 나도 지금 내 앞날에 대한 당연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저한테 엄청난 짐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그 무거운 것을 안고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던 거죠. 제가 아티스트로 더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들도 다 희생을 해가면서도 정말 경제적인 일에 훨씬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런 상황이 저한테 만들어진 거죠. 저는 새로운 일을 매번 하는 걸 좋아해요. 음악을 제가 하는 사람이지만 그 같은 부류 안에서도 계속 매번 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고 매너리즘에 되게 금방 빠지는 사람이에요. 금방 좀 그 수가 보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겠다 이게 너무 빨리 보여지다 보니까 흥미가 되게 빨리 떨어지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저를 관찰을 해보니까 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창 하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한테 한편으로는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 성향에 안 맞는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산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되고 나니까 너무 그런 삶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고충, 갈등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시 지원 문화 사업의 음악 감독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거는 또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제가 발탁이 됐어요. 이 얘기는 제가 후에 책을 쓰게 된다면 담아볼 생각이고요. 정말 작은 소극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시에서 엄청난 돈을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중형 뮤지컬부터 중형 연극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작품을 제가 그때 한 3-4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또 그 이후에 공을 인정받아서 경기도 국회의장상을 제가 받게 돼요. 그러면서 좀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또 내게 즐거움을 주고 뭔가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그 상징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때 좀 이런 일들로 통해서 마음에 리프레시가 되면서 아, 이렇게 또 살아가 보라는 거구나. 이런 걸 조금 그때 느꼈어요. 제가 뭐 지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매일매일 그냥 울었거든요. 거의 뭐 울면서 꺽꺽 넘어가는 그런 일도 많았었고요. 제가 정말 독종인 게 유튜브를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몫을 하자 하면서 꾸준히 이제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거거든요. 이 얘기도 조금 뒤에 또 하도록 하겠고요. 독일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초반 1년은 진짜 미친 듯이 살았어요. 일하고 막 출강 다니고 출장 다니고 이리저리 정말 많이 다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서 강의를 다닐 정도로,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다 모으고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음악의 지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에게 특강 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도 막 다니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다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데서 정말 막 KTX 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차 타고 왔다 갔다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몸에 약간 두드러기 같은 걸 달고 살았어요. 그 대상포진까지는 아닌데 대상포진이랑 되게 비슷한 그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은 항상 이게 올라오는데 거의 뭐 이것 때문에 연고를 막 달고 살고 잠자다가 막 깨고 이럴 정도로 간지러워서, 그 외에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일을 너무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뭐 안 걸리는 성대결절도 걸렸었고요. 그리고 계속 뭐 염증 장난 아니고 뭐 임파선염부터 시작해서 병원을 그렇게 내가 인생에서 자주 다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19살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 시기에는 한의원에 거의 뭐 매일 갔었지만 그 이후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녀본 3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오게 되고 제 커리어가 소문이 많이 나서 실제 연예인들이나 뭐 아나운서, 기자, 뭐 제가 독일에 있을 때부터 화상으로도 이런 수업들을 이런 분들과 했긴 했지만 좀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서 저한테 개인 코칭을 받는 사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작가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사람들도 막 수업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저의 어린 시절에 드라마 속 남주였는데 제 바로 앞에 있으니까 독일에서 제가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면대면으로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발성 캠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세미나 같은 것도 한국에 와서 정말 3년 동안 많이 했었고, 근데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또 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더 제가 미스터 트롯이나 팬텀 싱어 3 리뷰를 하면서 정말 또 미친 체력을 쏟아부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작년은 진짜 미쳤어요. 제가 봐도. 이게 매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리뷰를 거의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설명해드리고 진지하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정말 이 음악 콘텐츠 같은 경우는 편집도 거의 제가 90% 이상을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도 제 포진을 달고 살았거든요. 이런 영상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영상인데 음악을 또 삽입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정말 그게 일이 많은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작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다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한 적은 없었지만 진짜 끔찍할 만큼 너무너무 체력과 영혼이 살탈 털리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목보가 또 엠넷에서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시즌이 지금 9까지 나왔나?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너목보에서도 연락이 왔었고요. 출연 제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심사위원을 해달라는 그런 제의가 많이 왔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안 나갔죠. 적극적이게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방송활동은 1년 뒤나 보고 마음이 생기면 할 생각이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3년 동안 사실은 제가 다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2번째 집이어야 되는데 제가 3번을 이사를 했어요. 뭐 어떻게 치면 4번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제가 2집 다 100만 원 언저리 그리고 월세가 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집에 2번을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말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내가 큰 상실을 맛본 부분 외의 것들로 저를 막 토닥토닥 거리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제가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서 독일에서도 공부를 하고 거기서도 커리어를 쌓느라 사실 저에 대한 투자를 거의 못 해봤죠. 그 흔한 피부 레이저 뭐 이런 시술 또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저에 대한 투자를 오랜 시간 동안 못했어요. 유일하게 한 것이 있다면 뭔가 재미를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저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그런 것들로 투자를 많이 했고 제가 옷, 가방, 신발 이런 거에 대한 애정이 아기 때부터 되게 남달랐어요. 너무너무 그런 거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인데 그런 것들과 좀 많이 멀어져 있던 시기가 있었어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었을 때 정말 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 아주 단순한 것들이겠지만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절대 저만 위해 쓸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끊임없이 서포트를 3년 동안 했어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또 외국에 계속 다니면서 참 그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서 보고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참 새로운 세계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저희 가족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뭐 지금에서야 참 다양한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들이 불행한 것을 원치 않지만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좀 마음이 많이 냉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신기하게 독일에서 이제 돌아온 지 딱 3년이 되는 날 데자뷰 혹은 그거보다 더 큰 엄청난 사건이 또 한 번 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순진하게 너무 충격 먹고 쓰러지고 졸도할 정도로 내가 내 인생을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마음을 먹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는 거죠. 3년 전에 겪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단단히 정신줄을 잡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사실은. 아무튼 이 3년 동안 제가 거의 비행기를 14번 정도를 타요. 그러면서 뭐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 트립도 하고 정말 또 다양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틈틈이 이 성격이 진짜 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디벨롭을 시키고 조금 더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이걸로 머리가 계속 그냥 항상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하면 좋겠는데 뭐 그렇잖아요. 삶의 갈등 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이상은 저 위에 있는데 그 이상을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쫓아가는 속도도 느리고 어떨 때는 이상이 저 위에 있고 아니면 코앞에 있는 이상이라서 이걸 잡아서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스트레스가 진짜 무섭구나를 정말 많이 체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너무너무 크지만 여행을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항상 뭔가 초조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나의 병적인 성격이다. 쉴 때는 완벽하게 쉬는 것을 연습을 하자고 마음을 늘 먹지만 쉴 때 이렇게 확 안 쉬어지는 뭔가 이 시간에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강박에 저를 계속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 메타인지가 돼서 다행이죠. 제가 저를 객관화시켜서 알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아 이러지 말자고 했잖아. 아 이렇게 하지 말자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하고 싶었던 뭐 분야? 근데 사실 뭐 공부가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왜 이거를 배우고 계세요? 라고 의문도 많이 품기도 했는데 저는 또 저의 미래를 보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죠. 대학원도 진학을 해서 저랑 조금 다른 분야지만 비슷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이고 그러고 보니 참 두루두루 바빴어요. 저 자신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그렇게 저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행도 가고 출장도 다니고 영상도 미친 듯이 만들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까 나중에 이 얘기 나올 거예요 했던 게 광고 협찬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협찬은 기업이나 브랜드의 의견을 저는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성격 자체가 아닌 걸 기다라고는 말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품만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영상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서 감사해서 이걸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하고 보내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뭐 없어도 사는 건데 그 광고 협찬 받아서 뭐합니까? 근데 그냥 써보고 괜찮고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분들로 만들고 재질이 좋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오케이를 하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도 해드리고 보여도 드리고 이런 거라네요. 이런 내용을 담지 제가 뭐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랑은 제 성격도 안 맞고 컨셉 자체가 달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광고를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결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말 내 인생이 미쳤구나 싶을 정도로 나한테 이제 앞으로 노래하지 말라는 거네. 진짜 이 얘기하면 진짜 속에서 살짝 울컥하는데요. 사실 노래 때문에 인생을 연명할 수 있었다 싶을 정도로 저는 노래를 너무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노래를 사랑은 하죠. 근데 예전만큼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래는 참 제 삶에 있어서 뭐 모든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참 노래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돈을 버는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을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고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쉽사리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해야 되는 건 알겠고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내면 깊은 무의식 속엔 있는데 그 무의식을 따르기에는 의식에서 그걸 안 하고 싶다. 너무 지쳐. 이게 너무 센 거죠. 아무튼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해야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서 녹음실에 가서 노래도 몇 곡 이제 유튜브에 올릴 용으로 그렇게 레코딩도 했었고요. 건강검진을 했었을 때도 몸에 용종이 되게 많은 거예요. 3년간 그래서 그런지 뭐 소리를 조금만 써도 금방 목이 쉬고 몸이 아프고 노래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발성장애를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소리가 잘 안 나오고 노래가 잘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튼 그래서 말도 조금만 하면 목이 너무 아프고 고통의 쓴맛을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던 기간이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권도 당첨이 되더라고요.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뭐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3년을 나는 내가 스스로 죽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3년 동안 도대체 뭐 했지?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정신이 피폐하면 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겠듯이 아니라면은 정말 좋은 멘탈을 가지셨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되고 오히려 자기 객관화에서 조금 더 저를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보다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 자신에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좀 상황이 심했어요. 남들 같았으면 한강에 좀 뛰어내릴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런 건 다 얘기를 못 하죠.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심리미술 이런 거 바깥에서 이렇게 딱 깔아놓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안 해요.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벤트처럼 하는데 괜히 그날은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초기 좋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아니면 제 주위 사람들 다 알아요. 뭐 꿈도 되게 잘 꾸고 항상 예지몽 꾼대로 일어나고 뭐 등등. 그래서 이날에도 뭔가 촉이 좀 와서 이거 할래 하고 이제 친구랑 들어가서 했는데 제가 가족이나 뭐 다른 것들에 다 밀려서 그림 바깥으로 밀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틀 안에 최소한 그 틀 끄트머리에라도 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틀 바깥에 제가 있는 걸로 그림 해석이 나왔어요. 그때 기분은 진짜 말로 못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걸 무의식에만 깔아놓고 인지 단계에는 안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지 단계로 팍 올라오면서 그래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 진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진짜 나를 위해서 살자. 막 이렇게 진짜 막 이게 왔어요. 전율 같은 그런 느낌이 팍 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끌어올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 끌어올리는 과정이 제 성향 자체가 계속 뭔가 남을 위해서 제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남을 위해서 뭔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상황에서까지 그리고 그 이상 그들이 해야 되는 몫이 있는데 그들이 해야 되는 몫까지도 제가 막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너무 제가 봐도 너무 강하다 이런 게 너무 과하다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제가 삶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저의 이런 성격을 스스로 확실하게 더 인지하고 극복하려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가장 크게 결심한 게 뭐냐면 피아노를 사야겠다 이거였어요. 왜냐면 피아노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노래 연습을 했던 때가 참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했던 때가 오랫동안 제가 전자피아노를 썼거든요. 그냥 들고 움직이기 용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사를 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워낙 자주 다녔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4년 동안 있는 동안 제가 거의 뭐 한 5번인가 6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너무너무 정말 참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 전부터도 이사를 또 했던 그 기간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해요. 혈혈단신으로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악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클래식은 이제 피아노가 있어야지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좀 꾸준하게 노래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남한테 써봤자 부질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2021년의 시작은 내가 가진 내 마음속에 인간을 향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향한 연민을 좀 끊어내자. 이걸로 좀 스타트를 하려고 마음을 크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2021년의 시작은 재밌는 게 일상을 떠나서 또 해프닝은 중앙일보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새해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뜬금없이 작년 가을쯤 제가 지금 한 5개월 됐나? 치아 교정을 뜬금없이 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막 치아가 막 삐뚤삐뚤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뭐 TV를 나가겠습니까? 뭘 나가겠습니까? 영상 찍는 것도 거부감이 스스로 생기는데 이런 상태로 영상을 많이 남기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영상을 지금 오래 찍어가지고 여기 안이 항상 거의 뭐 퉁퉁 부어 있어요. 이 가는 습관이 엄청 심해가지고 교정기를 끼고 막 여기 볼살을 미친 듯이 물어 뜯는 거예요. 교정기 때문에도 여기에 상처가 나 있고 아픈데 이 상태에서 일을 가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계속 수업하죠. 사람들 만나서 아직까지도 계속 1대1 코칭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영상에 내 영혼을 갈아놓는 에너지도 조금은 아끼려고 조절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영상들이 많은 걸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해서 올게요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를 마라. 이게 제 신조긴 한데 내가 지금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 상태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그렇게 있는데 계속 무리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나만 지키는 입장 이렇게는 나를 너무 갈아 넣지 말자.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자. 이런 방향으로도 인생 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참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도 다양한 일들 속에 소용돌이 속에서 제 목숨을 연명하느라 참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고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의 앞날을 같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스스로 행복한 영상과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 돌아온 이 3년의 기간 동안 저는 내가 참 뭐 한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번 시간으로 따져서 정리를 해봤어요. 키보드를 두드려 가면서 아 그러네 이런 일도 있었네 내가 이런 것도 했었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좀 마음의 위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 열심히 살았네. 그 3년이 굉장히 나한테 힘들었을 시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나를 위해서도 남기고 싶다. 나에게 헌정하는 그런 기분도 들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